생활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혹시 손이 떨릴 때마다 나 파킨슨병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손떨림을 곧바로 파킨슨병과 연결짓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훨씬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손이 떨려서 혹시 파킨슨병 아닐까 하고 걱정했는데 다른 이상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고 밤에 땀이 흥건하게 날 때도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면 신체가 늘 긴장한 상태가 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중이 줄며 손과 근육까지 덜덜 떨리게 됩니다. 파킨슨병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내분비내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아침을 거르고 바로 중요한 회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면서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주변에서 초콜릿을 조금 먹으라고 해서 먹고 나니 금세 나아지더군요. 이후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이 너무 낮아서 생긴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저혈당은 특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가 위기 신호를 보내며 손떨림, 어지럼증,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단 음식을 먹으면 호전되지만 반복된다면 약물 조절이나 식사 패턴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 떨림으로 넘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손이 자주 떨려서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액 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해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손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과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 신경계를 자극해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 환자나 투석을 받는 신부전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며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가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진을 통해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손이 덜덜 떨려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채소나 견과류를 잘 안 먹고 대체로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했던 게 원인이더군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안정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근육 경련, 손떨림, 불안 증상이 잘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거나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시니어에게 결핍이 쉽게 발생합니다. 꾸준히 시금치, 해조류, 견과류 등을 섭취하거나 필요하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야 손떨림을 줄이고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고혈압약을 바꾼 뒤부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이 탓인가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물 부작용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약으로 조정한 뒤부터는 떨림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항우울제, 기관지 확장제, 혈압약 등은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 손떨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떨림이 있던 분들에게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 때문에 증상이 생겼더라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 약을 조정하거나 대체 약으로 바꿔야 안전합니다. 저는 손님 앞에서 차를 따르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중요한 자리나 대화할 때만 떨림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손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게 됩니다. 특징은 상황이 끝나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이나 다른 질환과 구분되는 중요한 포인트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호흡법, 명상,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겨 하루 5잔 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끝이 덜덜 떨려서 병원을 갔더니 카페인 과다 섭취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커피 양을 줄이자 떨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각성을 일으키지만 과하면 신경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젊을 때보다 카페인 대사가 느려지는 시니어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 2잔 이하로 줄이고 오후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손떨림이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부터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보너스 팁과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떨림 완화 생활 습관. 첫째,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신경계를 흥분시켜 떨림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생활 속 작은 줄임이 손떨림을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2. 반드시 병원 진단이 필요한 경우. 첫째, 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거나 글씨가 심하게 흔들려 일상적인 글쓰기조차 힘들다면 단순한 생리적 떨림이 아니라 신경학적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떨림과 함께 체중 감소, 가슴 두근거림, 발한 증가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이는 단순 떨림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분비 질환 혹은 자율신경계 이상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약을 시작한 이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족 중 파킨슨병이나 본태성 떨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유전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항우울제, 혈압약, 기관지 확장제 등 일부 약물은 신경계를 자극해 떨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복용 후 증상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손떨림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떨림에도 귀 기울일 때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귀찮은 손떨림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활연구소 플러스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